이번 화의 표지 연재는 야마토의 이야기 그 34번째 장으로 시작합니다. 야마토 일행은 와노쿠니의 백성들에게 희망의 상징과도 같았던 야스이에의 검을 경건한 분위기가 감도는 엠마 사당의 정중히 봉양하는 모습으로 등장합니다. 그들의 표정에서는 긴 여정을 마친 안도감과 함께 한 시대의 아픔을 매듭짓는 듯한 숙연함이 엿보입니다. 이 장면을 통해 길었던 그들의 순례 여정이 마침내 뜻깊게 끝을 맺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다만 이것이 야마토 표지 연재의 마지막 이야기가 될지는 아직 확실하지 않아 독자들의 궁금증과 함께 다음 이야기를 향한 일말의 기대를 남기고 있습니다. 이야기가 본궤도에 오르자마자 독자들은 숨막힐 듯한 긴장감이 감도는 압도적인 더블 페이지 스프레드를 마주하게 됩니다. 그곳에는 이전과는 확연히 달라진 그야말로 경악스러운 모습의 이무엔드 군코가 섬뜩하고도 불길한 위용을 한껏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의 등에는 마치 태고의 악마를 연상시키는 질긴 가죽 질감의 거대한 날개가 두 쌍이나 돋아나 있으며 엉덩이에는 날카로운 화살촉처럼 뾰족하고 긴 꼬리가 음산하게 흔들리고 있어 더 이상 인간이라고는 칭할 수 없는 완전한 이형의 존재로 변모했음을 보여줍니다. 더욱이 이무엔드 군코는 자신의 거대한 몸집보다도 더 커 보이는 검붉은 기운이 감도는 육중한 삼지창을 한 손에 가볍게 쥐고 있어 그가 펼칠 가공할 파괴력과 함께 엘바프의 드리울 어두운 그림자를 짐작하게 만듭니다. 그의 모습은 그 자체로 살아있는 재앙과도 같아 보는 이로 하여금 원초적인 공포와 깊은 절망감을 동시에 불러일으키기에 충분했습니다. 이무엔드 군코는 자신의 변모한 모습과 그로부터 발산되는 강력한 패기에 스스로 만족한 듯 주변을 싸늘하게 둘러본 후 이전 전투에서 쓰러졌던 것으로 여겨졌던 소모저를 향해 낳고 단호한 어조로 명령을 내립니다. 그 내용은 다름 아닌 무고한 어린아이들을 이끌고 자신이 지정한 특정 장소로 즉시 이동하라는 것이었습니다. 이 냉혹한 명령을 받은 소모즈가 아무런 저항이나 의문 없이 마치 원래부터 그의 충실한 수하였던 것처럼 대답하며 살아있다는 사실이 드러나자 그 광경을 숨죽여 지켜보던 우섭은 경악을 금치 못합니다. 이전의 격렬한 전투에서 분명히 쓰러졌다고 생각했던 소모즈가 멀쩡히 이무엔드 군코의 명령을 따르는 모습은 우섭에게 큰 충격과 혼란을 안겨주었으며 동시에 앞으로 엘바프에서 벌어질 일들이 상상조차 할 수 없는 끔찍한 방향으로 흘러갈 것이라는 불길한 예감을 강하게 심어주었습니다. 이무엔드 군코의 잔혹한 계획 속에서 소모즈와 순진한 아이들이 과연 어떤 비극적인 역할을 담당하게 될지는 아직 미지수입니다. 이무엔드 군코는 자신의 충실한 부하가 된 듯한 킬링엄을 향해 그의 능력이 고작 이 정도의 파괴력과 공포를 자아내는 것이 전부냐며 은근한 압박이 담긴 질책하듯 묻습니다. 그러자 킬링엄은 식은땀을 흘리며 황급히 변명하듯 이미 섬 곳곳의 가장 취약하고 어두운 지점에 수많은 악몽의 구멍을 성공적으로 열어두었노라고 보고합니다. 그는 이 기괴한 균열들을 통해 현실과 악몽의 경계가 허물어지고 상상할 수 있는 모든 형태의 끔찍한 악몽의 존재들이 물질화되어 끊임없이 현실 세계로 소환될 것이며 머지않아 섬 전체가 살아있는 악몽으로 뒤덮일 것이라고 장담합니다. 킬링엄은 한 걸음 더 나아가 이 악몽의 괴물들은 본질적으로 인간의 공포와 절망을 먹고 자라는 꿈의 파편이기에 물리적인 죽음이라는 개념 자체가 적용되지 않는다고 설명합니다. 자신이 단 한 번의 신호만 보내면 설령 형체가 사라지더라도 몇 번이고 더욱 강력한 모습으로 되살아나 적들의 정신과 육체를 영원히 괴롭힐 수 있다고 말하며 자신의 능력에 대한 섬뜩한 자신감을 숨기지 않았습니다. 킬링엄의 자신만만한 보고를 들은 이무엔드 군코는 만족스러운 듯 혹은 새로운 파괴 계획을 실행에 옮기려는 듯 허공에서부터 고대에 금지된 지식이 담겨 있을 법한 기묘하고 불길한 형태의 마도서 한 권을 소환해냅니다. 두꺼운 표지의 마도서가 스스로 펼쳐지자 그 안에서부터는 섬뜩한 냉기를 내뿜는 칠흑같은 단검한 자루와 보는 것만으로도 위압감이 느껴지는 거대한 총신을 자랑하는 샷건이 현실 세계로 천천히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바로 그 순간 눈앞에서 벌어지는 참혹한 광경과 동족들의 위기를 감지한 용맹한 거인족 전사 보로기가 분노에 찬 포효와 함께 이무엔드 군코를 향해 지축을 울리며 돌진했습니다. 하지만 보로기의 육중한 공격이 목표에 닿기도 전에 마도서에서 소환된 칠흑의 단검이 섬광처럼 허공을 갈라 보로기의 왼손을 정확히 관통했고 연이어 지옥의 불을 뿜듯 발사된 샷건의 특수 탄환은 그의 왼쪽 손목을 처참하게 날려버렸습니다. 순식간에 벌어진 치명적인 일격에 보로기는 전장을 뒤흔드는 고통스러운 신음을 터뜨리며 잠시 균형을 잃고 비틀거렸습니다. 한쪽 손을 잃고 붉은 피를 분수처럼 쏟아내는 보로기를 차갑고 무감정한 눈빛으로 내려다보며
이무엔드 군코는 그의 입가에 잔혹하고도 싸늘한 미소를 머금은 채 거부할 수 없는 매혹적인 악마의 계약을 낮은 목소리로 제안합니다. 그 계약의 대가는 브로기에게 기존의 힘과는 비교조차 할 수 없는 상상을 초월하는 순수한 악에 힘을 부여하는 것이었습니다. 계약이 강제적으로 성립되자마자 브로기의 발밑땅이 거대한 아가리처럼 갈라지며 그는 순식간에 어둠의 심연 속으로 삼켜졌습니다. 숨막히는 침묵이 흐른 후 땅이 다시 한번 격렬하게 요동치더니 이전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흉포하고 강력한 그리고 절망적인 악의 기운을 무섭게 뿜어내며 브로기가 온몸의 지옥의 화염을 휘감은 채 다시 지상으로 그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그의 새로운 악마와도 같은 모습은 주변의 모든 이들을 극도의 공포와 함께 경악시키기에 충분했습니다. 악마의 계약을 통해 문자 그대로 지옥에서 다시 태어난 브로기는 이전에 용맹했던 전사의 모습이라고는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끔찍하게 변모해 있었습니다. 그의 몸집은 주변의 다른 거인들보다 무려 5에서 6배는 더 커져 있었으며 그 거대한 등에는 이무엔드 군코의 것과 유사한 밤의 장막 같은 거대한 검은 날개가 위협적으로 솟아나 있었습니다. 그의 찢어진 입에는 맹수처럼 날카롭고 긴 송곳니 4개가 흉측하게 드러났고 머리에는 뒤틀린 2개의 검은 뿔이 돋아나 있어 완전한 악마 혹은 파괴의 화신의 형상을 하고 있었습니다. 한쪽 손목이 잘려나가 피가 멈추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고통조차 느끼지 못하는 듯 거대한 양날 도끼를 마치 깃털처럼 가볍게 휘두르며 가바바바바바 이 넘치는 힘은 이 느낌은 그래 뭐든지 할 수 있을 것 같아 라고 광기의 찬 목소리로 외치며 새롭게 얻은 파괴적인 힘에 완전히 도취된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의 눈동자는 붉은 광채로 번뜩이고 있었습니다. 브로기의 경이로우면서도 섬뜩한 변화와 그가 발산하는 압도적인 악의 기운을 만족스럽게 지켜본 이무엔드 군코는 자신의 계획이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음에 흡족한 듯 곧바로 다음 단계의 계획을 실행에 옮깁니다. 그는 자신의 가장 강력하고도 사악한 특수 능력 중 하나인 암전 지배를 한치의 망설임 없이 발동하여 브로기의 오랜 전우이자 엘바프의 또 다른 영웅인 도리와 그를 맹목적으로 따르는 거병의 적단의 일부 정예 전사들을 자신의 절대적인 의지 아래 놓이게 만들었습니다. 이무엔드 군코의 손에서부터 뿜어져 나온 검은 안개와도 같은 암흑 마법에 휩싸인 도리와 거인들은 저항할 최소한의 틈도 없이 마치 영혼이라도 빼앗긴 듯 그의 의지에 완벽하게 조종되는 꼭두각시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들 역시 브로기와 마찬가지로 몸집이 순식간에 몇 배는 더 커지고 등에는 기형적인 날개가, 입에는 짐승의 송곳니가, 머리에는 악마의 뿔이 돋아나는 등 끔찍한 모습으로 변모하기 시작했습니다. 심지어 도리가 긍지처럼 여기던 거대한 검에서는 검은 기운과 함께 삼지창의 형태가 꾸물꾸물 솟아나와 그의 무기마저 이무엔드 군코의 사악한 의지에 완전히 종속되었음을 명확히 보여주었습니다. 마침내 엘바프를 절망으로 물들이기 위한 모든 준비가 끝났다는 듯 다시 한번 거대한 더블 페이지가 숨막히는 장관을 이루며 펼쳐지고 그곳에는 이무엔드 군코가 이끄는 악마 군단의 가공할 전체 모습이 남김없이 드러납니다. 그 선두에는 방금 전 악마의 힘으로 뒤틀리게 변모한 도리와 브로기, 그리고 그들을 따르는 이성을 잃은 거병의 적단이 섬뜩하고도 압도적인 위용을 과시하며 자리잡고 있었습니다. 그들의 뒤편에는 킬링엄이 이전에 소환했던 악몽의 괴물들보다 훨씬 더 거대하고 흉측하게 변이된 날카로운 송곳니와 강철 같은 뿔을 가진 셀 수 없이 많은 악몽의 존재들이 지축을 울리며 끝없이 진격하고 있었습니다. 이 절망적이고도 장엄한 광경을 마치 창조주라도 된 듯 차갑게 내려다보며 이무엔드 군코는 나지막이 그러나 온 세상에 울려 퍼질 듯한 목소리로 독백을 시작합니다. 이것이 바로 엘바프의 힘. 크크크 나쁘지 않군. 이 나라는 결코 파괴되지 않아. 단지 무가 모든 것을 지배할 뿐이지. 그는 잠시 말을 멈춘 후 더욱 깊고 음흉한 목소리로 그렇지만 저 어리석은 놈들이 이 거대한 전쟁의 파도 앞에서 어떤 처절한 모습을 보여줄지 조금 더 흥미롭게 지켜보도록 하지. 라며 앞으로 엘바프 전역에서 벌어질 거대한 전쟁과 그로 인한 파괴에 대한 잔혹한 기대감을 조금도 숨기지 않았습니다. 이야기의 마지막 장면은 전하의 불길이 아직 직접적으로 미치지 않은 엘바프의 한평화로운 마을로 급격히 전환됩니다. 마을의 순박한 거인들은 멀리서부터 느껴지는 지진과도 같은 거대한 이변, 특히 엘바프의 두 영웅도리와 브로기 듀오에게 심상치 않은 끔찍한 일이 생겼음을 본능적으로 직감하고 걷잡을 수 없는 공포에 휩싸입니다. 그들은 창백해진 얼굴로 다급하게 마을의 지도자인 야를에게 다가가 함께 이 재앙의 땅으로부터 피신해야 한다고 눈물로 간청합니다.
하지만 백전노장 야렐은 눈앞의 절망적인 상황에도 조금도 동요하지 않고 오히려 더욱 결연하고 강인한 표정으로 다가올 전투를 묵묵히 준비할 뿐이었습니다. 그는 자신을 걱정하며 피난을 권하는 동족들의 어깨를 두드리며 낮지만 힘있는 목소리로 긍지 높은 엘바프의 전사에게 죽음의 공포 앞에서 도망치라는 그게 대체 무슨 소리인가? 라며 진정한 전사의 불굴의 자세를 보여주었습니다. 그의 외침과 함께 이번 화는 강렬한 여운을 남기며 마무리되며 다음 주에도 휴재 없이 더욱 격렬한 이야기가 계속될 것을 예고하여 독자들의 기대감을 한층 더 뜨겁게 달구었습니다.